이 새끼 앞전에 사업장을 운영을 했었는데요. 예. 근데 이제 사업을 하면서 이제 오토바이를 분실을 했었는데 예. 오토바이를 분실하고 나서 한 수개월 정도 지났다가 이제 저가 잃어버린 오토바이 같은 게 가게 앞에 지나갔었어요. 예. 근데 그 상황에 저희 직원들이 같이 있는 상황에서 이제 우리 오토바이랑 비슷하다고 하니 한번 예. 가서 확인을 좀 해달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간 학생들이 네. 저희 직원들한테 이제 손가락 그런 욕설을 하면서 이제 도주를 시도를 했어요. 아.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조금 의심스럽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예. 이제 그 도주한 학생들을 잡는 과정에서 조금 이제 욕설도 하고 예. 이제 밀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친구들이 오토바이를 타면서 넘어졌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렇게 돼가지고 저는 그 연락을 받고 이제 그쪽 현장으로 가서 네. 그 학생들을 데리고 왔고 이제 그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오토바이를 차에 실어서 가지고 왔고요. 예. 근데 그렇게 데리고 와서 이제 보는 과정에 얘기를 하던 중에 이제 좀 다쳐서 제가 치료를 좀 해줬어요. 네. 그래서 또 치료를 하고 나서 이제 저도 아무래도 또 학생들이다 보니까 저희 그 이제 오토바이를 왜 훔쳤냐라고 이제 물어봤는데 자꾸 네. 대답을 안 해서 예. 제가 그 훈계하는 과정에서 조금 거칠게 이제 욕설을 좀 했어요. 아, 예. 예, 욕설도 하고 이제 제가 정비 그 사업장을 하다 보니까 네. 정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망치나 이런 걸 들고 있었는데 네. 대답을 안 해서 이제 왜 대답을 안 하냐고 이제 던지는 신용을 이렇게 살짝 했는데 아, 예. 이제 그렇게 해서 집에 신용을 하고 돌려 보내고 나서 오토바이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네. 저희 건 아니었고 이제 다른 데서 이제 절도를 한 물건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이제 물건을 친구 아는 지인 쪽으로 해갖고 이제 가게에 맨날 폐기물을 주기적으로 저희가 버리긴 하는데 네. 그때 이제 뭐 대가나 이런 거 받지 않고 그냥 같이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너무 많이 파손이 돼서 버렸어요. 네. 그리고 수개월 있다가 이제 경찰이 저희 가게로 이제 영장을 들고서 이제 특수 강도 흉기 협박죄로 이제 체포를 하겠다고 예. 가게로 찾아와서 이제 제가 그거를 특수 강도로 이제 판결을 다 받고 이제 지금은 집행유예가 끝난 상황이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진짜 강도죄가 성립이 되는지랑 그리고 이제 정상적인 시선에서 봤을 때 네. 그 멀쩡한 사업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3, 4만 원짜리 물건 때문에 강도짓을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아, 예. 이게 진짜 그렇게 정말 마땅한 판결인지 조금 제가 상담을 좀 받고 싶어서 연락드렸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 그 학생들이 지금 시청자님을 고소를 한 거예요? 예. 일단은 지금은 뭐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셔서 사실은 네. 뭐 다툴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예. 분명히 또 억울하셨던 부분, 궁금하신 점이 있으셔서 이렇게 또 연락을 주신 것 같습니다. 예. 혹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는 한데요. 예. 이게 행위에 비해서 좀 과중한 처벌을 받으신 건 맞아요. 그래서 예. 예전에 혹시 동종 전과나 아니면 전과가 있으셨던 건 아닌가요? 아니 전혀 없습니다. 아니 뭐 전과는 절도도 없으셨어요? 없고 폭행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혹시 이때 변호인 조력은 받으셨어요? 예, 그때 변호인 조력을 받았는데 예. 그때도 이제 그 알고 보니까 이제 선임 되신 지 얼마 안 되셨던 분이라 그때 법정에서도 이제 아무 말씀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 사설 변호 그러니까 따로 국선 변호사를 안 하고 네네. 비용을 지불해서 했는데도 네. 계속 아무 이렇게 변론 같은 건 안 해주셔가지고 일단은 사선 변호사님을 선임을 했는데 당시에 또 충분한 조력을 받지 못하셔서 또 네. 형량이 또 크게 나온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특수강도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이제 내 물건인 줄 알고 이렇게 오인해서 이렇게 가지고 온 건데 왜 이게 특수강도가 성립이 되는지 약간 의아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내가 오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 이제 수사기관에서도 그렇고 판사님들도 그렇고 간접적인 상황들이나 정황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대부분 이제 특수강도 혐의로 잡아 오시는 분들은 뭐 나는 그때 당시에 그런 의도가 없었다, 고의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전후 맥락이나 사정 같은 걸 보고서 결국에는 판단을 하세요. 근데 이제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그걸 따라가서 확인을 해봐라. 뭐 이것까지는 사실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가서 이제 오토바이를
보시고서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그냥 또 싣고 오셨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그 부분 때문에 불법 영득 의사가 좀 인정이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때 당시에 제 생각에는 이제 네.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따라가봐라 한번 우리 오토바이가 맞는지 확인해봐라 거기까지 네. 하셨으면 네. 따라간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가서 뭐 직원들이 사실 이제 관리할 수 없는 부분이 또 네. 있잖아요. 특히 뭐 네. 직원들한테 그렇게까지 얘기하셨다고 제가 전달을 받았는데 가서 네. 확인을 하고 무전을 달라. 그리고 네. 그 과정에서 아이들을 때리거나 협박하지 말아라 라고까지 네. 미리 사전에 당부를 하셨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설령 직원분들이 그 과정에서 뭐 몸싸움을 하거나 실랑이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는 원래는 구체적인 행위 지배가 없었기 때문에 책임을 안 받으실 수도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가셔서 그 상황에서 현장을 확인하신 다음에 어떻게 했었으면 베스트였냐면 그 상황에서 경찰을 부르셨어야 돼요, 원래는. 아, 그래서 그 자리에서요? 그쵸. 그 자리에서 사인이라고 하더라도 현행범은 체포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네. 그 자리에서 바로 경찰을 불러서 이 친구들이 의심이 됩니다. 이거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했으면 종업원 분들은 뭐 특수협박이나 뭐 이런 부분으로 또는 폭행이나 이런 부분으로 처벌을 받더라도 지금 전화 주신 사장님께서는 처벌을 안 받으실 수 있었던 그런 사안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자리에서 경찰을 부르지 않고 직접 이제 훈계의 목적이셨을 거라고 저는 당연히 생각해요. 어린 네. 친구들이고 또 훔친 게 맞다고까지 하니까 네. 이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어른이시니까 또 좋은 네. 차원에서 얘기를 하신 건데 문제는 또 이제 그 과정에서 아까 이제 정비하시는 데 네. 사용이 되는 망치를 들고서 이렇게 던지는 신용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망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험한 물건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형법상 특수협박으로 또 가중처벌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현장에서 곧바로 경찰을 부르셨으면 전혀 처벌을 안 받으셨을 사안인데 네. 일단 기본적으로 형사법에서는 자력구제를 금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체포하는 것까지는 하더라도 그 이후에 물건을 내가 직접 가져오거나 이런 부분은 사실 좀 조심하셔야 되고 네. 원래는 훈계도 물론 할 수 있지만 그냥 말을 넘어서서 뭐 망치로 던지는 신용을 하거나 이렇게까지 되면 그 부분이 오히려 특수협박이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좀 그때 상황 대처를 하실 때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네. 전체적인 형량은 근데 좀 강하게 나오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좀 아쉽네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공범으로 봤기 때문에 특수강도로 같이 이제 처벌을 받아요. 네네. 이게 특히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했다라고 보면 가중처벌이 되거든요. 일반 근데 이게 강도보다. 그러면은 망치를 네. 휴대를 한 게 아니라 네. 제가 정비소에서 정비를 하던 중이었는데도 그게 휴대를 했다라고 이게 인지가 돼버리는 건가요? 그쵸. 저희 사업장인데도요? 그쵸. 다른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이용해서 협박을 했기 때문에 특수협박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네. 혹시 하나만 좀 더 여쭤보고 네, 싶은데 말씀하세요. 제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 네, 담당 형사분이 제가 지금 이제 물어보면서 네. 사무실 처음에 제가 이제 그 망치를 했다고 진술할 때 안 했다고 이제 제가 처음에 거짓 진술을 한번 했었어요. 네, 이제 번복을 하는데 제가 망치를 들지 않았다라고 한 상황에서 네, 사무실에 그러면 뭐가 있냐라고 물어보시길래 예, 이것저것 많죠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갑자기 이제 소리 지르면서 너 지금 만치라 그래 만치가 아니라 망치라고 했다 네 입으로 지금 네, 저는 망치라고 하지 않고 만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라고 네, 했더니 네. 어서 장난질이냐 다 어. 녹음되고 있다 네네. 다 이거 카메라 찍히고 있다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거의 좀 강압적이지 않나 싶어가지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강압적인 수사라든지 아니면 수사 과정에서 좀 부당한 대우를 받으신 부분은 네. 사실 이제 공판 단계에서 원래 충분히 다투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 단계에 특히 작성된 피의자 신문 조서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네. 증거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해버리면 그걸 증거로 쓸 수가 없어요, 검찰 측에서. 네, 근데 그런 증거 인부라든지 아니면은 특히 제가 봤을 때는 종업원들이 사전에 그 친구들을 때렸거나 뭐 이런 욕설을 했거나 이 부분에 대한 행위 지배 부분은 없는데 약간 그것까지 같이 포함이 돼서 오히려 가중 처벌을 받으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왜 종업원들은 형량이 어느 정도였는지 여쭤봤잖아요. 네네. 근데 오히려 보면 지금 사장님께서 제일 과중한 처벌을 받으시고 종업원들은 오히려 더 경미한 처벌을 받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이 좀 충분히 다투어지지 않은 것 같으세요, 제 생각에는.